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11단원으로 넘어와서요. 유럽의 산업화,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유럽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절대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국가를 건설했단 말이야. 어떤 계층이? 그렇죠. 시티즌, 시민 계층이. 근데 그 시민들은 주로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상업, 수공업 이런 데 종사하고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더 많은 곳에 팔아서 대박이 나기를 꿈꾸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 이번에는 산업혁명이에요.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산업혁명의 배경에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제목이 산업혁명이에요. 자, 산업혁명. 자, 이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산업혁명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뭘까요? 바로 기계가 되는 거죠. 머신. 기계, 인간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물건을 만들다 보면 어느 세월에 만들겠니? 근데 기계는 그냥 찌푸푹, 찌푸푹. 한 방에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 발명, 또 기술의 혁신, 이걸 바탕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 경제적 대변혁을 뭐라 한다?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 산업혁명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느냐? 시민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예요.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혁명도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야? 영국이 되는 거죠. 자, 영국은 시민혁명도 프랑스처럼 과격하게 미국처럼 뭐 전쟁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명예혁명, 피 흘리지 않고 우리 예전에 아빠가 딸한테 모든 자리를 양보했고 딸과 사이가 공동으로 왕이 되어서 권리장전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영국은 명예롭게 시민혁명을 이뤄냈잖아요. 그 이후에 꾸준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거예요. 정치가 복잡하고 혼란하고 막 어지러우면 당연히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영국은 아주 물 흐르듯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정치가 안정되었다. 자, 요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가 되었대요. 농촌에서 일터를 잃은 거야, 농민들이. 자,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인클로저 운동. 자, 우리 영어로 인클 EN인가? 자, 그냥 우리 인클로저 운동. 영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쓰진 않을게요. 쓸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됐대요. 자, 그러면 왜 이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농민들이 도시로 갔느냐? 자, 교과서 154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인클로저 운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로 enclose라는 말은 뭔가를 둘러치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enclose. 자, 그러면 뭘 둘러쌌냐면 이 지주들이 있으면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왜 치니?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막 울타리를 쳤죠. 여기 다 울타리예요. 자, 왜 이렇게 울타리를 쳤냐면 여기 이제 내 땅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농사 졌던 이 땅을 싹 다 밀어가지고 양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털이 돈이 되니까 어차피 농사 져봐야 돈을 얼마 못 버네? 그래서 양들을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다 울타리가 있어요. 인클로즈 한 거예요. 양들이 도망 못 가게. 자세히 보면 양이 보이죠? 보이니? 양.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던 농민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 농민들이 양 취급도 못 받는 거죠. 양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쌀값이 곡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이제 또 곡식이 돈이 되네 해가지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곡식을 또 이렇게 재배하려고 또 울타리를 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일했던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쫓겨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울타리 치고 있죠? 이 지주들이 야, 울타리 쳐야 되니까 꺼져. 이게 내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둘러치다니 우리는 도시의 공장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가? 도시 공장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가진 거 몸밖에 없고 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도시는 노동력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게 산업혁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죠. 기계를 돌리려면, 공장을 돌리려면 어쨌든 일손이 필요하잖아. 노동자가 필요한데, 마침 전 시골에서 농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풍부한 천연자원. 자, 기계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고요. 또 기계를 돌리려면 석탄 같은 자원이 필요한데, 영국은 이게 많았던 거야. 철, 석탄.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축구팀 중에 유명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이러한 도시가 철이 많아서 크게 발전한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그때 영국은요 식민지가 전 세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일어났고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 일으키니까 주변 국가들이 야 우리도 좀 같이 좀 하자 해가지고 옆에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뭐 러시아까지 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면서 유럽 전역에 이 산업혁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일단 생산체제가 변화되었다. 옛날에는 인간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 첫 번째 기계는 바로 방적기와 방직기예요. 방적기는 실을 뽑는 거. 또 요걸 실을 얼기설기 엮어서 옷감을 짜는 거를 방직기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방직기가 최초의 머신,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 공업이 시작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직물 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직물. 면화를 꼬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방적기. 그 실을 꼬우는 또 방적기. 이게 최초예요. 자, 그래서 방적기와 방직기는요, 이 교과서 155페이지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방적기 and 방직기.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1번이 방적기. 이렇게, 요걸 이제 실을 만드는 기계, 요게 이제 방적기. 그다음에 그 실을 또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방직기가 방직기는 없네요. 방적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위에와 아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는 여기 이제 한 여성분이 손으로 이거 돌리고 있죠. 근데 밑에 거 보니까 사람이 없죠. 그 대신에 뭔가 이렇게 추가 있네. 예, 그 뭐가 이제 이렇게 뭐 동력 장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힘으로 이 동력을 만들어낼까? 증기의 힘으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되잖아요. 그 증기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도 증기 압력밥솥 같은 거 다 하나씩 있잖아요. 막 소리 엄청 나잖아요. 그게 다 물이 끓다 보면은 증기가 막 팽창을 해가지고 막 터져 나오려고 하잖아. 그 엄청난 힘을 기계를 돌리는데 이용을 한 거죠. 아주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네요. 누구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제임스 와트가 되는 거죠. 제임스 와트. 증기 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다.
또 이 동력의 혁명을 제임스 와트가 만들어낸 거죠. 기계만 만들었다고 산업혁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장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제임스 와트 또 나오네요. 제임스 와트의 뭐 증기 기관, 이것으로 동력의 혁신까지 이뤄냈다. 그래서 이제 간의 수공업이 공장제 무슨 공업? 기계공업으로 기계공업으로 이제 전환되었다.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공업이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로 돌리는 공업이 되었다. 자, 게다가 이 교통수단, 이게 이제 크게 발전하는데, 아까 우리 증기기관을 방적기 만드는 데에도 쓰지만, 자, 이게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증기기관 차에 이제 열차의 증기기관이 이용이 돼요. 스티븐슨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기기관차 보면 맨 앞에 열차는 계속해서 불을 떼어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래서 막 석탄을 막 계속 쉴 새 없이 넣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바퀴를 돌려가지고 열차를 끄는 거죠.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가 있고, 풀터, 증기선, 배에다가 이 증기기관을 또 장착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노를 젓고 또 돛담배 만들어서 바람이 불면 그 방향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큰 배를 증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산업화가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 산업혁명의 시발 국가는 영국인데요. 이 옆에 있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러시아, 얘네들로 이제 산업혁명이 확산이 되어서, 확산이 되고, 또 게다가 철도 건설, 전화 발명, 전기 동력 자원, 증기뿐만 아니라 전기, 그 다음에 석유를 이용한 내연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확대되면서 발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이 있죠. 청출어람.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는. 즉, 산업혁명의 시발 국가였던 영국보다 이걸 배웠던, 예를 들면 미국, 영국, 그리고 또 어떤 나라일까요? 아주 독한 나라예요. 독일. 자, 이런 나라들이, 자, 철강, 기계, 석유화학,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해. 첫 번째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1차라고 한다면, 철강, 기계, 석유화학, 좀 더 발전된, 더 분야가 커진, 스케일이 커진 이러한 철강, 기계, 석유화학의 큰 발전을 독일과 미국, 미국 등이 영국을 앞지르는 이런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성장했던 이 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산업혁명이 1차, 2차에 걸쳐서 유럽 전역에 퍼졌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체제가 돈이 제일 중요한 주의. 이게 뭘까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예요. 무조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득을 얼만큼 추구하느냐, 얼마나 개이득을 얻을 것이냐. 그러면 더 이윤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고, 기계를 풀 가동시켜야 되겠고, 또 노동자들의 노동 임금도 조금 적게 줘야 되겠고, 그리고 작업 환경도 조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잘 챙겨주면 안 돼요. 돈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일단 당연히 긍정적으로는 상품을 많이 만드니까 물질적 풍요, 교통통신 발전, 지역 간 교류 증가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영향도 이에 못지 않았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 돈 많은 자본가들은 더 배가 불을 불러요. 그래서 부르주아라고 하잖아. 배가 불러. 너 배 불러? 불러. 불러줘. 예, 부르주아구나. 근데 이제 배고픈 애들은 계속 배고파요. 특히 노동자들. 임금을 못 받아요. 게다가 작업 환경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봐야 8시간, 10시간 일해봐야 팽팽 노는 저 자본가 사장님들보다 월급은 쥐꼬리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쪽수가 많으니까 뭐 하자? 노동조합을 만들자. 해서 막 단체를 만들어요. 응?
이렇게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닫고 뭔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주의일까요? 그렇죠.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발전했던 자본주의가 큰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은 뭘까요? 방금 위에 나와 있던 부정적인 영향이야. 빈부격차 너무 심하고 노동 문제 너무 심해.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 사상은 뭘 주, 주장했겠니? 아, 이거 너무 빈부격차 심하니까 아예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평등사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부정한다?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 이거 인정하지 말자. 공동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추구했기 때문에. 즉 사유재산을 부정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사회주의를 처음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자본가와 투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어떤 이득을 노동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착한 자본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으려면 결국 저 자본가 계급을 어떻게 해야 돼?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특히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사회주의 혁명까지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또 그 사회주의가 또 주변 유럽 국가들로 퍼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은요, 우리가 또 그때 다음에 이제 배울 예정이고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과서 157페이지, 우리 증기기관차 이거 구경하고 있네 사람들. 처음에 얼마나 신기했겠니? 막 굉음이 나고 시끄럽지만 이게 막 자동으로 가네? 얼마나 신기했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 중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서로 다른 모습. 자, 위에 있는 자본가들은 아주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데에서 막 한가하게 놀고 있죠? 근데 그 밑에 노동자들은 열심히 망치를 이렇게 들고 노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심지어 망치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자, 망치로 기계를 때려 부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 왜냐면 기계가 들어오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기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기계를 파기했던 운동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노동자들과 자본주의 삶을 위아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어떤 주의를 창시했던? 사회주의를 창시했던.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창시했던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가 건설될 것이라는 주장을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하게 돼요. 이 책에 감명받은 여러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산업혁명과 또 사회주의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자본주의가 조금 더 심화되면서 제국주의로 가는 제국주의 국가는 또 어떠한 국가인지 그 얘기 다음 시간,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